실명, 뭐 이제 마음의 준비까지 했죠. 그 모든 의사들이 다 똑같은 진단을 내렸어요. 이제 실명을 하게 되니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라고 이제 했던 거예요. 근데 의사들이 야속하더라고. 긴 말이라도 어떻게 잘 한번 해봅시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참 야속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수술을 했어요. 전봇대가 이렇게 서 있어야 될 전봇대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처음엔 이게 내가 잘못된 건지 제가 잘못된 건지 어쩌면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약간 혼란스러웠을 때가 있었어요. 해야 하는 일의 연속인 일상에서 하고 싶은 일,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찾는 일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2025년 여름 뜨거운 반응 속에 7년 만에 개정판으로 돌아왔습니다. 신미한 수업을 다시 펴내신 윤광준 작가님을 박수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윤광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찾아주셔서 영광입니다. 아이고, 저야말로 불러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 이 선생 만나러 온다니까 네. 우리 마누라가 아침부터 막 부풀어 있었어. 예. 그 유명인을 만난단 말이야. 자랑스럽게 내가 왔거든요. 제가 자랑스러워야죠. 제가 선생님을 만나뵐 수 있어서 제가 이 마이구미를 만들고 예. 또 마이구미를 하고 있는 기쁨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런 분을 제가 언제 뵙겠어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 어쨌든 불러줘서 참 고맙고 신미한 수업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게 저한테는 정말 큰 아주 놀라움이죠. 선생님, 진짜 이 책은 완전 제 취향이에요. 보시죠, 그렇죠. 보이시죠? 아, 요새 눈이 안 좋으시나 안 정말 보이시나? 밑줄까지 치셨나요? 밑줄 까만색, 파란색, 빨간색으로 다. 예, 제가 표시해가면서 밑줄 예. 쳤어요. 너무 밑줄 치고 싶은 데가 많은 거예요. 그렇군요. 처음부터 끝까지 밑줄로 가득한 책. 저에겐 그런 책이었습니다. 먼저 선생님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네. 선생님 소개를 어떻게 할까 하고 앞에 책 날개를 봤더니 예. 아트워커라고 선생님 스스로 예, 예. 표현하신 거죠? 네. 토크는 말 그대로 예술 노동자잖아요. 예술 전반에 관한 일들을 내 스스로 하고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연결시키고 하는 일을 하는 게 이제 제 역할이죠. 그게. 그러니까 예술이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은 그 아트워크라는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 예술이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예술의 아름다움을 우리의 삶과 이렇게 일치시키자라고 하는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실은 선생님도 책에 쓰였지만 석기 시대 때부터 예술은 있었던 거잖아요. 당연하죠. 네. 그 얘기하면 또 긴데. 요약본으로 해주세요. 그 제 디자인에 그 얘기가 네. 나옵니다. 만 년 전에, 2만 년 전에, 3만 년 전에 우리가 도구를 갖고 쓰는 게 인간이잖아요. 도구는 그냥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실제로 그 생각을 하고 거기에 도전을 한 인류학자가 있었어요. 네. 가장 원시적인 구석기 시대의 타제석기를 한번 만들어보기로 결심을 합니다. 성공했을까요? 성공을 못한 거죠. 당연히 못하죠. 네. 그 결론은 뭐냐면 인류가 수백만 년 동안 이렇게 진화를 하는데 도구가 나온 건 생각보다 최근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도 이미 전문가들이 있었다는 게 이 사람의 결론이에요. 네. 그러니까 열심히 만드는 사람은 그 형태를 만들고 손에 쥐기 편하게 만들고 하는 걸 하고 그다음에 글을 쓰는 사람이 또 있었던 거죠. 네. 서로의 협업 관계로 이 세상은 이루어져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거든요. 그런데 그건 이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석기를 직접 보거나 만져보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펼쳐집니다. 이게. 가만히 보게 되면 대칭이에요. 네. 좌우 대칭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의식이 있지 않다면 도구를 대칭으로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네, 선생님 항상 네. 모든 아름다운 비례와 균형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출발부터 비례와 균형을 갖춘 도구들이 만들어졌다는 건 그야말로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하고 이렇게 만든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미의식의 출발, 지금 최후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디자인까지 연결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거죠. 이게. 예. 참 재밌었어요. 그런 관점으로 세상에 사람들이 만든 결과물들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경이로움이죠. 예. 생각을 하지 않으면 보지 않으면 아무도 느끼지 못하고 알아내지 못할 것들이 들여다보는 순간에 새로운 의미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거든요. 아름다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게. 난 과거에 타지석기에서 굉장히 큰 그 인상들을 받아요. 놀랍습니다. 그게. 전 세계에 있는 그 도구들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박물관에 가게 되면 제일 유심히 보는 게 아주 구석기 시대의 그
도구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인간의 거의 본능과 같은 그럼요. 것이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아름다움을 것은. 추구하고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전 본능이라고 봐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보는 눈도 예. 그다음에 느끼는 것도 똑같이 같이 이렇게 병행한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근데 이렇게 정말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분들 중에서도 특별한 눈을 가지고 그 특별한 눈을 만들기 위해서 평생을 바쳐오신 선생님이 이 책에 도입해 보니까 세상에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을 맞이하셨더라고요. 장님이 될 뻔했죠. 이 장님 안 돼보셨죠? 아유, 아직은 예. 상상도 안 해보셨죠? 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일이 이제 어느 사람에게든 닥치는 거잖아요. 장애라는 게 그럴 것이고 사고라는 게 그럴 것이고 나도 내 인생에 내가 눈이 안 보이게 될지 몰랐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정말 이제 눈이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그냥 하루 지나면 낫겠지라는 생각을 처음에 하고 넘어가다. 근데 이게 사실인 거예요. 어째 내가 장님이 될지도 모르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 충격은 정말 지금도 내가 좀 그날이 생생해요. 응? 근데 외국에 가서. 그러니까요, 외국에 나와서. 그래서 이제 거의 실명, 뭐 이제 마음의 준비까지 했죠. 그 모든 의사들이 다 똑같은 진단을 내렸어요. 이제 실명을 하게 되니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라고 이제 했던 거예요. 어쨌든 수술을 했어요. 그 수술을 하고 거짓말처럼 어쨌든 이게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이게. 예. 살 방법이 있다는 거, 그것을 안다는 것 자체가 희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아유, 예. 내가 알았던 건 뭐냐면 망막박리라고요. 망막박리. 상이 맺히질 않는 거죠. 지금은 그러면 어떤 상태세요? 그러니까 모든 게 좀 불분명하고 특히 이 세로선이 남들은 이게 직선, 가로, 세로, 직선이 이게 반듯하게 보이잖아요. 나는 세로선이 이게 굴곡져서 보여요. 이게 두 개가 합치게 되면 모든 게 웨이브져서 이렇게 변형돼서 보이는. 예. 그러니까 처음에 초기에 수술을 받고 나왔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모든 사물이 이게 흐르듯이 이렇게 다가오고 건물을 보게 되면 건물이 전부 다 이렇게 휘어 있는 거예요. 액체처럼. 예. 제일 재밌었던 게 전봇대. 전봇대가 이렇게 서 있어야 될 전봇대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처음엔 이게 내가 잘못된 건지 제가 잘못된 건지 어쩌면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이건 혼란스러웠을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선생님이 참 긍정적이고 낙관적이신 게 그동안 좋은 걸 많이 봐서 다행이다 생각하셨다면서요. 그건 맞습니다. 제가 해왔던 이 일들이 이력이 어쨌든 잡지사 기자로 전 이제 사회생활을 처음 출발했는데 평생을 이렇게 움직이는 돌아다니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찍고 취재를 한다는 건 뭐냐면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장성이 나한테는 그야말로 삶의 그냥 기본 같은 거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내 직업을 잘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라도 이건 다녀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내 개인적인 호기심이라도 다녀야 되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세상에 많은 곳을 다녔죠. 많은 걸 봤고, 그다음에 남들이 가지 못한 거, 알지 못하는 것까지 어쨌든 보게 되는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게. 근데 그것이 눈이 이제 안 보이게 된다는 그 순간에 마주쳤을 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는. 그나마 나는 본 사람이잖아. 봤잖아. 이런 이제 위안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난 그래도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뭐 이런 반전의 어떤 느낌이랄까요? 이렇게 정리를 했죠, 스스로. 그런 정리라든가 또 선생님 평생을 아트 워커로 살아오신 건 대대로 할아버지 때부터 그죠? 맞아요. 집안의 내력 기질도 아마 좀 반영이 됐을 텐데 우리 할아버지 아버님도 어쨌든 그 어려운 시절에 그분들의 공통된 점이 뭐냐면 하기 싫은 일을 안 하고 살렸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게 되나요? 아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하고 싶지 않은 일, 그러니까요.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사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반대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안 가능해? 하고 싶은 일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되는 것이잖아. 이렇게 꽂거나 바꿔야 된다고 보거든요. 특히 우리 아버지, 정말 아버지 이상해요. 어린 시절에 내 아버지를 생각할 때 참 이상한 그 기억들이 많아요. 우리 집에는 항상 무슨 열대어, 그 다음에 이상한 선인장, 난초, 그 다음에 이상한 새들, 이런 것이 항상 우리 집 주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그걸 좋아하시고 키우고 수집하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 모습을 평생을 제가 보고 살았어요.
근데 그 아버님이 뭘 했냐면 그냥 신문사에 말단 기자였어요. 기자, 예. 예, 예. 그 당시에 뭐 지금이나 뭐 크게 다르지 않지만 언론사 그쪽에 박봉영 이 폐기라는 게 그렇게 높지 않았을 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다 누리고 사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물어봤죠. 아버지 그거 왜 해요? 우리 아버님 대답이 굉장히 걸작했어요. 야 재밌잖아.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것보다 훨씬 이게 재밌고 풍요롭지 않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아유, 아니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당연히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을 텐데. 네. 맞아. 그럼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도 살 수 있어야 되잖아라는 생각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의 영향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버지 향만 갖고는 그건 뭐 펼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기질은 만약에 아버지한테 받을 수 있는 네. 거지만 자질은 그럼요. 기질과 자질은 좀 다르잖아요. 네. 자질은 우리 어머니한테 받은 것 같아요. 아. 우리 어머니가 정말 재주꾼이었어요. 이게 못하는 게 없는 분인 거예요. 응? 그래서 이 뭔가 이렇게 세상에 대한 호기심, 그 다음에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그 호기심 이런 것들은 어머니, 그 손에 스킬까지는 어머니한테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면 좋은 걸 다 받은 건데. 그러네요. 네. 뭐 내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또 안 된 건 얼마나 많았겠어요. 왜 아니겠습니까? 예. 예. 삶의 이면이라니까 다 그건데 어쨌든 뭐 좋은 것만 우리 얘기하자고요 이제. 예. 이왕이면. 예. 근데 삶의 태도라는 건 결국 그런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생존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럴 것이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힘들고 괴로워도 밥을 굶는 한이 있더라도 어쨌든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이쁜 건 가져야 되고 봐야 되고 하는 뭐 이런 기질은 아마 그 두 분이 공통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대한민국에서 이런 책을 쓰실 수 있는 분은 선생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무슨 말이냐면 이 5가지 분야에 대해서 일단 전문가시면서 철학적인 사색을 다 하신 거예요. 그 분야에 대해서. 아, 이거 그렇게 말하시면 오해하시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선생님 이건 독자의 자유 아니에요? 왜 독자의 자유를 물론 뭐라 그럴 수 그러시는 있어요. 거예요? 예.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알 수 있겠어요? 아니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흥미로웠어요. 선생님 자체가. 그러니까 정확히 정말. 말하면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게요. 그러니까 예. 그 관심이 그렇게 늘어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삶은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바탕을 이루거든요. 아, 인간이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관심은 갖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 동인이라고 봐요. 선생님 그런 사람이 얼마 없어요. 그렇죠. 물론 나도 이해를 합니다. 아니 대한민국에서 사는데 얼마나 힘들어. 정말 먹고 살고 자기의 삶을 영위하고 유지하는 것만 해도 참 아주 힘든 게 이제 우리의 삶인데 어차피 어렵고 힘들지만 그 안에 무엇인가 좋고 아름다운 걸 끌어들이려고 하는 노력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난 이게 병행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더 우선할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좋은 것만 난 하겠어. 난 아름다운 걸 내 곁에 두겠어 하는 그러니까. 것이 과연 나쁜 것일까? 그렇다 보니 이런 분야도 있고 저런 분야도 있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관심 갖고 있는 분야는 하나같이 내일과 상관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 참 신기한 생각해보세요. 노릇입니다. 이거 갖고 내가 뭐 돈이 되겠어요. 무슨 뭐 사업을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인간이 이 정도만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다음에 이 정도는 궁금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선택들이 결국은 내 삶에 어떻게든지 작용한다는 게 중요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요. 기왕이면 그 삶의 시간을 좋은 것으로 채워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좀 더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는 것이야말로 또 다른 축복된 삶의 형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지랖 넓게 그냥 이런 분야에 그냥 조금씩 알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이게.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음악에 관해서 이제 세 번째 챕터에 쓰였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국악 부분 쓰신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제가 이제 옆에서 국악 쪽을 좀 들여다본 게 오래됐어요. 왜냐면 국악 관련해서 MC를 한 25년쯤 했거든요. 지금도 사실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머 이 선생님이 국악의 본질은 아셔.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게 다 이제 직업과 연관이 됐긴 해요. 좀 비슷한 경우거든요. 일을 하면서 보게 됐던 80년대, 70년대 명인들이 있어요. 네. 그분들을 난 직접 다 봤던 거죠. 만나고. 그러니까 지금 국악하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들의 전설의 선생들을 제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직접 만나고. 이야. 내가 좋아했던 그 아주 그 소리꾼 중에 조공예라고 하는 분. 그다음에 정말로 훌륭한 그 대한민국 최고의 싱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그분을 진도의 밭에서 만났어요. 호미지라는 그 종년생을 현장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노래를 듣고 했던 것들이 남았거든요. 그게. 뭐 그랬던 식이죠. 뭐 저기 쪽에 가면 뭐 누가 있고 그다음에 뭐 저 동네에 가면 누가 있고 이런 시절에 어쨌든 그분들을 다 만나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지였던지를 내가 직접 보고 확인했던 과정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바탕이 돼가지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만난 사람들이 정말 모든 분들이 선생님이 됐던 거죠. 이 땅의 소리꾼들, 보이지 않는 예인들 이런 분들의 초기 기억들을 다 내가 갖고 있었던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한국의 음악, 국악이라고 하는 음악의 코어가 뭔지를 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것이 보이지 않는 이제 자부심으로 저한테 작용을 해요. 그러면서 국악은 항상 현장에서 직접 그렇죠. 이게 그렇죠. 진짜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한 예. 번만 보시면 예. 국악은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선생님 그걸 짚어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앞뒤 다 잘라버리고 네. 원래 있었던 자리에서 옮겨가지고 그걸 무대란 형식으로 바꿔놨을 때 국악이 사람들한테 전달될 통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장을 떠난 국악이 그럼 어떻게 그럼 또 살아야 되느냐, 그다음 어떻게 이어져 내려가야 되는 것이냐, 뭐 이런 고민까지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국악이라고 하는 건 정말 세상에 유례없는 독특한 음악이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연결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기회가 오게 됩니다. 이제 뭐 그 재단 그 이사장님하고 이제 알게 됐는데 그분 역시 이제 한국의 아티스트들, 그다음 국악을 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도움을 좀 주기 해가지고 국악상을 하나 제정을. 네네네. 책에 쓰신, 예. 국악상을 제정을 하는데 대한민국의 국악상이 얼마나 많으신지 알죠? 많죠. 많습니다. 예. 그다음에 국악은 가장 소외받는 장르라고 다 생각하잖아요. 네. 반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비인기 분야니까 아마 굉장히 열악할 거다라는 생각인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이 생각보다 많아. 네네. 많아야죠, 그리고 네. 사실. 예. 상금도 더 많이 주고 뭐 이런 좀 특성들이 있는 게 그쪽 판이거든. 근데 기존의 국악상과 자신이 주려고 하는 국악상은 좀 성격이 달라야 되겠다. 남들이 하는 것처럼 난 하기 싫다는 게 그분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면 출발부터 달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 국악을, 그럼 제대로 된 국악을, 아티스트를, 그 다음에 그 작업을 제대로 선정하는 사람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죠, 그게. 그래가지고 전 세계의 상이 어떻게 선정되고 주는가를 연구를 합니다, 그게. 가장 독특한 상이 미국의 잭슨 폴락 재단에서 주는 잭슨 폴락 상이 있어요. 그분은 작품도 독특하더니만. 예. 잭슨 폴락 재단에서는 잭슨 폴락 상을 주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작품만 보고. 예. 뭐 재료를 제출하라, 포트폴리오 내라, 그쵸, 예. 이런 게 일절 없어요. 이력서 내고 보통 그렇잖아요. 전혀 없어요. 예. 예. 재단에서 모든 서치를 합니다. 이거. 올 한 해에 정말 전 세계에 이만한 그 아티스트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가장 의미 있는 작업을 했던가 이걸 정말 자력으로 합니다. 재단에서. 그래가지고 공정하게 선정을 해서 전화를 딱 해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당신은 올해 선정됐어. 통장번호만 일러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와. 우와. 그리고 상금을 쏴주고 그리고 끝이에요. 뭐 시상식, 뭐 안 합니다. 인터뷰. 안 합니다. 야. 신문에도 안 나오고 그다음에 자랑도 안 해요. 이게 그분이 찾아낸 가장 인상적이고 한마디로 자기가 새로운 상을 주는 모델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오케이 합시다 라고 해서 하게 된 게 사야 국악상이에요. 그러면 심사는 어떻게 해? 예. 네가 해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안다며. 예. 그래서 그래도 국악을 안다는 그런 이유에서 어쨌든 내가 그 심사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그럼 심사위원은 어떻게 꾸릴까요? 그럼 각계 국악과의 그쵸, 교수님을 부를까요? 전문가를 부를까요? 했더니 no. 국악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국악을 사랑하는 사람이 의사일 수도 있고 변호사일 수도 있고 인테리어 업자일 수도 있고 작가일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한국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과 이해가 있는 분이면 이 상을 심사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봤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비전문가들이 국악상을 하나 제정을 하고 만들어서 주기 시작합니다.
똑같이 했어요. 예. 전화해서. 선정됐습니다. 계정으로 주세요. 예, 야. 그거 좀 아무것도 안 했어. 와. 그런데 상을 받은 사람이 이제 불만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그래도 이렇게 대단한 상을 받았는데, 그 뭐 좀 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무슨 좀 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야. 상을 받은 사람이 실감이 안 난다고 이제 불만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건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냥 작업 잘하고, 자기 예술 잘하라고 지원해 준 건데, 그 판을 한 장 내. 뭐 이렇게 된 거겠죠.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너무나 아쉽다는 이제 의견들이 많아서 시상식은 하나 그 이에 추가를 했어요. 너무 좋네요. 근데 지금도 하여간 그거는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 15년 정도를 지금 지내고 있는데. 멋있어요. 어쨌든 국악을 하는 분들한테 가장 독특하고 마음속으로는 정말 진심으로 받고 싶은 상인 거죠. 예.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오늘 정말 하루 종일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너무 각각의 그 분야에 대해서 선생님이 진짜 제가 볼 때는 생각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그냥 보고 아름답다 해서 끝난 게 아니라 그리고 뭘 찾아보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은 생각을 많이 하셔서 선생님 생각이 만들어졌더라고요. 저는 사실 생각이 깊은 사람은 아니고요. 네. 부지런한 사람이거든요. 네. 정확히 말하면 내가 알고 있는 거 이해하는 것만이 결국은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내 한테는 너무 잘 알아요. 내가 뭐 대단히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교회가 깊은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예술이 이러한 아름다움이 모두에게 필요하고 너무나 소중한 것인 거에 대한 확신만이 좀 넘친다고 볼까요? 근데 그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나름대로 잘 펼치기 위해서 공부의 방식이 좀 다른 거죠. 난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모습인지 어떤 것인지 실체를 난 알고 싶은 게 훨씬 더 중요한 관심이거든요. 그것들을 다 직접 가봤죠. 가보고 이게 이런 거구나. 그다음에 이렇기 때문에 이게 위대하다고 하는 것이구나. 그 직접 보는 것의 중요성을 선생님 많이 강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의 결론은 그겁니다. 딱 정리가 되면 넉자로 이걸 압축할 수가 있어요. 경험하라. 알지 말고 경험하라. 이게 결국은 예술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작품의 크기라든가 그렇죠. 그 어떤 물성 그다음에 거기에 쓰인 재료 이런 거가 전체 시대상과 맞물렸을 맞습니다. 때를 예. 상상해보고 이런 예. 걸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정교한 그림, 정교한 사진, 정교한 모니터를 보더라도 현실을 100% 반영할 방법은 없단 말이죠. 그렇죠. 초고화질 텔레비를 늘려가지고 현실을 담아낸다는 건 그건 어불성설이잖아요.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게. 우리가 접했던 미술은, 그 다음에 우리가 접했던 음악은 전부 다 한마디로 패키지 음악인 거예요. 그렇죠. 통절임인 거예요. 통절임이었던 거예요. 그럼 통절임 말고 날것의 느낌은 어떨까? 이런 관심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날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원본이라는 거예요. 원본. 있는 그대로의. 그 로우한 상태에 있는 그대로 날것의 싱싱함과 이 생명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접어버리고 예술을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모든 거는 직접 가보고 체험하고 이해하고 느끼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게요. 선생님 이제 신미안이라는 사실 네. 요즘 잘 쓰지 않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세대만 해도 이 단어를 알거든요. 약간 좀 고루한 느낌이 있죠. 근데 사실은 이게 있고 없고는 인생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생님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이거 책을 아직 접하지 못한 분들에게? 신비한은 말 그대로 뭐가 좋은지, 그 다음에 뭐가 아름다운지를 알아보는 눈이잖아요. 두 개가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나를 아는 것. 그렇죠. 그다음에 다 연결돼 있죠. 그 경험을 통해서 맞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 예, 예. 그 두 개가 바로 신미안을 키우는 예, 예. 거의 유일한 방법인 거죠. 맞습니다. 예.